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안 지루하셔도 됩니다. 김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분들 저 브로셔 보니까 다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셨던데 제 브로셔에 있는 사진이 저 맞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조금 짧아지고요. 살이 조금 빠졌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언제의 사진이냐?" 근데 저 맞습니다. 네. 자, 어쩌면은 이제 저보다 더 설명의 전문가, 그리고 여기 앞에 바로 모셔도 이게 중요하다, 지금 예비 고1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뭘 공부해야 된다, 아무나 모셔도 어머님들 편안하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답과 복습, 그리고 본인은 이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시킨다. 두 번째는요, 단단한 기본과 선행이 돼 있어야 나중이 편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내 수업을 들어야 된다. 입니다. 그쵸? 자, 해서 저는 똑같은 얘기는 안 하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어머님들을 오늘 뵙겠습니다. 어, 대치 아니 그 뭐 서초까지 해가지고요. 고등학교가 15개, 16개, 송파까지 하면은 20개가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모두 다 잡더라도요. 그리고 자, 진단 테스트, 입반 테스트 시기가 오면 핫하게 나오는 학원들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영상이 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호명하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꿔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찬 학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렇죠? 다차는 이제 P 선생님 보통 이제 두 반 지금 하시던데 뭐 60명에서 80명, 한 160명 정도를 끌고 가십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검은 생각이라는 간판이 있죠. 검은 생각 1레벨 해가지고 50명 뭐 몇십 명 뽑아가지고 한 100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사이다 인재라는 곳이 있죠. 네, 거기 뭐 S반 굉장히 많고 한 반의 인원이 7, 80명. 그래서 시대 인재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최상위 뭐 이렇게 S반이랑 뭐 밑에 S반 합쳐가지고 합치면 400명 정도 학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빼놓으면은 밖에서 섭섭해하실 뭐 다옹이라는 또 학원의 이모 원장님, 그 반도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로 자 잡아보겠습니다. 자, 요 학생들을 다 합치면요.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저기 머래 탐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학생들을 다 합치면요. 진단 테스트 결과 몇 명의 학생들이 거기 뽑혀서 먼저 나갈까요? 800명입니다. 자, 한 학교에 1등급과 2등급 학생 수를 합쳐가지고 뭐 1등급 많이 잡아서 15명, 2등급까지 뭐 한 30명을 추가해가지고 45명 정도라고 했을 때요. 18개 고등학교에 2등급까지가 8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인근에 있는 예비 1, 2등급은 거기 800명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머님들 마음에, 그리고 설명회 때 들으시면 저기 못 들어가면 우리 아이는 이미 망했구나. 일단 등급이 3부터 시작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더 큰일 났구나. 요런 조바심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 더욱더 어머님들께 그러면 어머님들 특강이라도 해서 100명이 넘는 강의실에 앉아서 학생들은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버리고 어머님들은 그 학원에 형광등과 벽돌을 쌓아주시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실제 고등 올라오면 핫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팩트인데요. 중3 지금 진단 테스트, 입반 테스트 기간에 굉장히 핫하다가요. 고1이 되는 순간 싹 말이 사라집니다. 그분들이 고1이 잘 되면 고1반 한 개 더 늘려서 더 하지. 고2반을 끌고 올라가지. 그쵸? 네. 지금 핫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실력과 결과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른 분들은 설명회 때 나오셔가지고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왜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 공부를 왜 할까요? 네, 논리적인 사고, 뭐 좋은 대학, 좋은 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답을 맞추기 위해서. 네. 자, 답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건요. 수학 실력을 쌓는 거와 별도의 문제입니다. 확연히 별도의 문제고요. 나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시면 그리고 제가 듣고 있으면 제가 많이 쪼그라듭니다. 이유가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과학고 출신입니다. 저는 등등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저는 고1 때 전교 300명 중에서 202등으로 끝냈습니다. 수학 수우 미양각 기준 미미미 양으로 끝냈습니다. 마지막까지 미로 아름답게 끝낼 수 있었는데 마지막 시험을 제 기준 망치는 바람에 양이 떴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5등급을 유지하다가 7등급이 뜬 거죠. 네. 그래도 저는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뭐가 하나 잘 바뀌고 나서 제 성적은 수직 상승했고요.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당시 전국 수석이랑 0.6점 차이로 끝났습니다. 0.6점 하면은 어머님들이 선생님이 차석 2등인가? 아닙니다. 0.6점 사이에 37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때 영어 듣기를 하나를 틀렸는데 영어 듣기 배점이 0.8점이었고요. 그때 밖에서 개만 안 짖었어도 제가 지금쯤 수석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개 탓입니다. 개가 굉장히 시끄럽게 짖었습니다. 자, 제가 뭐가 바뀌었느냐.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했고요. 오로지 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로 3.1 운동이 언제 왜 일어났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전교 1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제국주의에 뭐 한거하는 식민지 시대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1919년 1919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나 죽겠네 해서 만들어졌다. 3.1 운동. 답 찾는데 하등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전 과목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요거에 대한 멘토를 주신 분은 당시 부산과학고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리고 서울대의대 수석 입학했던 형이었습니다. 저한테 아주 심플하게 실력이 안 되면 점수라도 잘 받아야 된다. 답이라도 맞춰야 된다. 해서 제 공부 인생의 완전 그 모토가 됐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똑같은 모토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고등부 선생님들 강조하시는 오답, 반복, 복습, 누적 테스트, 클리닉, 학생을 위한 약점 체크 안 하시는 분 없습니다. 방법의 차이, 투자의 차이, 본인의 이름 차이만 있을 뿐 다 하십니다. 근데 결과는 다르죠. 저도 합니다. 그거 하는 거 원래 강조하려고 했다가 앞에 분들 하는 거 듣고 빼야겠다. 네. 똑같은 얘기하면 지루하시겠지? 제 수업은요. 과제량이 지금 이 시기에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학생들 과제가 한 번 왔을 때 20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중에 다루는 양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양이 적고 내용이 어려우면은 심화를 완전히 다루시나 보다. 맞는데요. 핀트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공부했던 거 저는 느끼시겠지만 공부하고 일주일이 지나면요 까먹습니다. 저는 2주일이 지나면 정말 깨끗하게 까먹었습니다. 복습을 아무리 해도 학원에서 오답을 시켜도 학원에서 답답해할 정도로 한 달이 지나면 제 스스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진실된 말을 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자, 지금 배우고 지금 수원, 지금 대수로 바뀌었죠? 자, 미적분 예전 수투입니다. 2년 뒤에 학생들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고2가 됐을 때 똑같이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중3 때 진단 테스트 보러 갔을 때 지금보다 더욱 똑똑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지극히 공감합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급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자, 그럼 이 시기에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해야 된다고 어머님들께 얘기하는 건요. 제가 했던 거 바로 개념 노트입니다. 선생님들의 좋은 풀이 아무리 학생들한테 지금 알려줘도요. 1년 뒤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니네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그때 했던 거 지금 또 해도 니네는 모르잖아. 네, 또 써먹습니다. 자, 가르쳤던 학생들 다시 모아놓고 교재에 표지만 슬그머니 바꾸고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문제가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 뭔가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아요. 감사할 뿐입니다. 자, 남는 건요. 제 기준 개념 노트밖에 없었습니다. 자, 개념 노트 학생들 쓰지 않습니다. 수업 중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안경을 치켜 올리며 열심히 필기하는 여학생. 잘 보면 네, 노트 앞에는 영어가 있고요. 뒤에는 국어가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을까요? 자, 열심히 필기하는 남학생 가까이서 가서 보면 저는 색색 분필을 쓰며 강조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스머프인지 파란 펜만 쓰고 있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자, 형광펜 끄고 빨간펜 끄고 하는 친구. 선생님 잠깐만요. 지우지 말아주세요. 이 친구 1년 뒤에 보면 필기한 게 없습니다. 엄마가 버렸대요. 또는 저런 걸 했었나 그럽니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 가르친 지 이제 20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잘하는 친구들, 진짜 의대 목표로 달리는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 제가 만들어준 노트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학생들이 남겨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타 선생님과 구분 짓는 거. 제 경우에는 개념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네, 원래 브로셔에 넣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1차적으로 제가 모든 개념들 수업 중에 판서하는 내용 또는 판서 못하는 내용 중등 때 정리하고 고등 때 넘어가야 되는 기본 내용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글씨가 정말 이쁜 학생들을 고용하여 옮겨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게 학생들이 종이 낭비 아니냐 전부 다 단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페이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걸 채웁니다. 자, 수업 효율이 2배? 아닙니다. 3배, 4배가 올라갑니다. 예습, 복습, 노트로 합니다. 1년 뒤 학생들이 뭔가 해야 될 때 노트 한 권 보면서 그때 이걸 배웠지? 그리고 네, 옆에 본인이 필기해 둔 걸 보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 학생 한 명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노트 이름이 은비 노트입니다. 은석쌤의 비밀 노트고요. 학생들은 은미라고 비밀한 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어떤 애가 수업 중에 저 노트를 꺼내가지고 들고 있어요. 근데 쟤는 우리 수업을 안 듣는데 어떻게 들고 있어요? 우리 학생 중에 누군가가 잊어버렸다고 하면 거기 있을 거야. 학생들이 이걸 훔쳐갑니다. 네, 쇼킹하죠. 너무 탐나거든요. 그리고 자, 결과가 좋았던 친구들, 압도적으로 좋았던 뭐 전국 수석이다, 차석이다 했던 친구들, 제 제자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 노트를 고3 때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제 수업에 있는 탈수업 특강을 듣죠. 제가 정리 못했던 것들 노트에 따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론이 완벽해집니다. 어떤 좋은 풀이를 듣든 어떤 좋은 문제를 듣든 학생들한테 남는 건 제 기준 이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심화 문제를 들어갔다. 문제를 많이 푼 친구가 유리할까요? 기본이 탄탄한 친구가 유리할까요? 탄탄한 친구가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들이 본인은 쇼컷 풀이를 강조한다. 자, 학생들 타임 어택 해서 연습을 많이 시킨다. 자, 30문제, 100문제를 주고 몇 분 안에 풀라고 해서 학생들 팔 근육을 늘려준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학생들 쇼컷 그런 문제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손을 놀려서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초일까요? 10초? 20초? 많으면 1분일 겁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자, 쇼컷풀이와 학생들이 문제를 봤을 때 타임 어택에 걸린다. 자, 요게 제 두 번째 강조점인데요. 학생들 과제 20문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문제가 어려운가? 아닙니다. 20문제 기준 무조건 풀이를 2개를 적어야 됩니다.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물론 수업 때 정리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석적 풀이라고 하죠. 본풀이를 적고요. 그 다음 본인이 생각하는 풀이를 또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다. 많이 얘기하는 뭐 연계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짧다.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수업 중에 제가 백날 얘기하고 정리해 줘도요. 필기하면서 오우 신기하다. 안 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 까먹는 저는요. 했던 게 2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를 풀지도 못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타과목도 해야 되고요. 자신도 없었습니다. 해서 저는 한 권을 놓고 20번을 풀었습니다. 풀이가 다 계속 더 나올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저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노트 한 권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문제 하나에 대해서 밑에 여백을 계속 남겨두고 몇 월 며칠 이렇게 풀었다. 그 다음 해당 문제를 다시 봅니다. 다르게 풀지 수 있지 않을까? 요번에 배운 내용 가지고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발견하고 발견한 만큼 계속 적어둡니다. 누적이 되면요. 네, 제 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은비 노트입니다. 자, 요 2가지가 병행된 결과 요거 이제 브로셔에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다른 학원에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을 제가 깔 수는 없으니까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보고 계실 텐데 제가 깔 수 있는 사람이 원장님밖에 없습니다. 그 3년치 저희 반 결과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800명들 제외, 심지어 여기 다옹에서는요. 이제 원장님 반 제외 실제 그 다음 점수 대 친구들이 이제 저희 반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실력이 원장님 반 입반한 친구들보다 낫네요. 네. 근데 자, 전체 학생들을 적을 수는 없어가지고요. 정리표에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각 학교별 기준 재원생 전원이 2등급 안쪽으로 또는 1등급 안쪽으로 들어간 학교만 정리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진선, 휘문 기준으로 해서 이 2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워낙 어려웠으니까요. 2등급까지 제가 넣었습니다. 요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타 학교들 같은 경우에 재원생 기준 1등급이 아니고 1등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잘 보시면 재원생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이 2등급 이상을 받았다는 걸 제가 다 표기를 했습니다. 팩트고요. 어머님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아우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구나. 제가 학생들 수업 때도 얘기하고요. 학생들 본인도 합니다. 얘들 못합니다. 실력도 별로고요. 진선에서 제가 1등을 만들었던 여학생 검은 생각 가서 한번 본인이 그 위치를 확인하고자 검은 생각 진단 테스트를 봤는데 4레벨이 떴습니다. 싫어합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선생님 왜 저희 아이가 검은 생각에서는 4레벨이 뜨죠? 뭔가 이상한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못하는 거 맞아요. 근데 성적은 점수는 등수는 실력 플러스 알파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고등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그리고 중등에서 미친 듯이 연습하는 인수분해입니다. 자, 문제집에 있는 인수분해 문제는 암기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는데 딱 좋죠.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선생님들은 어떻게 강조하느냐, 풀이법이 고정돼 있고 많이 보던 문제니까 빨리빨리 정리하고 풀어야 된다 입니다. 문제 보시면 아유 깁니다. 그쵸? A, B, C라는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영어 스펠링으로는 바나나 정도, 네, 알파벳 3개 써서 한 건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걸 인수분해해서 삼각형이 뭔지 결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풀이는요, 인수분해의 기본 공통인수를 묶어라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너무 길어서 삐딱하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넣지도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요, 팔 근육으로 가장 바보 적었던 거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어야 됩니다. 시기 기니까 빼먹을까봐. 강조하시는 분들, 꼼꼼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런 풀이를 좋아하십니다. 꼼꼼하게 다 적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자, 저는 학생들한테 다르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니?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자, 문자가 3개일 때 나오는 삼각형은 3개의 관계식에서 나올 텐데, 그 다음입니다. 인수분해에 있어서 공통인수를 묶어라, 공통점을 찾아라. 학생들 계속 듣고 그렇게 풀죠.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있으려면요, 학생들 머릿속에 파격적인 이론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너 학교에 친구 많아? 학생들이 대부분 대답합니다. 많아요. 아, 그래? 내가 볼 땐 너는 따에 가까워. 그러면 학생들이 급격히 고개를 흔듭니다. 친구가 진짜 많다. 자, 따들을 알아봐. 그래서 지네끼리 뭉쳐. 그럼 학생이 우울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따들이 어떻게 뭉치는지 알아? 서로 공통적인 걸 찾는다기보다는 왠지 저기 구석에 외로워 보이는 나 같은 애가 있네? 그러면 찾아갑니다.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인수를 찾는 게 아니고요, 외로운 애들을 찾으면 답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해당 문제에서 외로운 아이는 누구냐? 차수가 가장 낮은 아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네. 다른 분들은 차수가 뭐 5차, 6차, 저 둘은 4차입니다. 4차인 친구들을 묶습니다. 묶으면 묶입니다. 여기 있는 요식처럼 A제곱, B제곱으로 묶이고요. 얘들은 A-B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답이 나온 겁니다. 왜요? 따들은 더 이상 친구를 못 만듭니다. 그러면요, 따들이 아닌 여기 묶여있는 얘가 공통인수가 됩니다. 타식과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면 답이 끝났습니다. 네. 원장님 힐끔 보셨습니다. 네오캐치 표정이신데요. 네. 삼각형의 결정인데 A-B가 같이 있다면 A와 B가 똑같아야 0이 되겠네요. A와 B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해석의 차이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근데 저는 다르게 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 많을 겁니다.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친구 적을 겁니다. 자, 요거 적는 시간 집에 가서 한번 시켜보시거나 직접 적으시면요,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5분 정도 걸립니다. 이걸 생각해서 들어가면요, 빠르게 찾는 친구는 10초 안에 답을 냅니다. 그러면 요게 타임어택이고요, 학생들한테 남는 겁니다. 왜요? 강렬하니까요. 그래서 네. 제 수업 때 영상을 보시면 하는 멘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인수분해는 얘들아 왕따 찾기야. 뭐 여러 가지 도형의 방정식, 이건 연애할 때 밀당이라 그래. 식이 복잡하고 하면 네가 하기 쉬운 식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동시키면 돼. 이게 연애의 기본이야. 얘들아,
친해지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 애들이 말을 걸어요. 아니야, 스토킹이야. 그리고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연결해 주면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났을 때, 자, 얘들아, 원과 원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그럼 학생들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키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키스라고 하면 아직 정서적으로 약한 친구들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과 원이 만나는 방법은 키스다. 얘들아, 키스가 이러면 어떻게 돼? 서로 간의 방벽이 무너져요. 맞아, 판별식 0이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굉장히 오래 가고요. 실제 고난도 문제, 심한 문제에 접근하는 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보다 점수가 알파로 더 나오게 되고요. 저희 반에서 타임어택 또는 학교에서 시간이 굉장히 빡빡했던 저희 반 친구들 중에 시간이 모자랐다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건 좀 파격적인 건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풀 수 있다. 좋아. 시험에 나오잖아. 풀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걸 던지고 나머지 실수를 잡고 컨트롤해라고 합니다. 풀 수 있더라도 이거 하나에 5분 이상이 걸린다? 던져. 난 네 실력을 알아. 풀 수 있어. 근데 네 점수와 등수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지금 다원에서 휘문반을 따로 맡고 있습니다. 휘문 하이퍼라는 이름으로. 성적이 굉장히 휘문 친구들이 잘 나오고 뭐 진선 친구들이 잘 나오고 해서 난이도가 있는 학교들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꿀로 적용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일단 뭐 20문제 기준 최상위 친구들 다 풀죠. 저희 반 친구들 다 풀지 말라 그럽니다. 선생님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응 알아 풀지 마 라고 합니다. 대신에 딴 문제 다 맞춰. 왜요? 이 친구들은 100점이 목표가 아니고요. 등급이 목표거든요. 100점 받고 1등급 받으나 80점 받고 1등급 받으나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등급 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앞에 분들도 길게 하시고 원장님은 자꾸 뒤에서 눈치 주시고 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안 저러셨는데 욕을 조금 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다운도 진단 테스트가 7월부터 있고요. 아직 제 수업 얘기 하나도 못했는데 브로셔 보시면 7월 17일부터 저는 대수 심화부터 시작하고요. 미적분까지 쭉 진행합니다. 방학 때 특강으로 공통수학 1, 2 코어 진행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의 포커스 자체가 문제량은 적고 학생들한테 한 문제당 2문제씩 무조건 풀이를 찾아라. 그리고 이론 정리가 베이스입니다. 지금 시기에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실력 이상의 알파를 얻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